아저씨, 지금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소년이 갑자기 외치며 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길 말이야? 종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년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길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70대 택시기사 박종만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였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이 어쩐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별로 못 벌었네. 종만은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손님이 몇 분은 더 있었을 텐데 요즘은 택시 앱 때문에 길에서 손님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라디오에서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가 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서울 외곽 삼지구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김모 씨와 어머니 이모 씨, 그리고 두 자녀가 함께 목숨을 잃었는데 또 그 얘기네. 참 안 됐어. 종만은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진 비극적인 사고였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80년대부터 버스 운전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종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서울 시내를 누비며 살았지만 요즘 들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았죠. 요즘 손님들은 다들 바빠. 나만 느리게 늙어가는 기분이라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화면에 표시되었죠. 예전에는 지름길을 아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다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만의 삶은 규칙적이지만 공허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했거든요.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가족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종만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가끔씩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거든요. 원룸에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유일한 위로였죠. 오늘도 몇 분의 손님을 모셨지만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손님들이 그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종만은 문득 다른 길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내비보다 자신이 아는 지름길이 더 빠를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도로 사정이 자주 바뀌어서 섣불리 다른 길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사 중인 곳도 많고 새로 생긴 일방 통행 길도 있었거든요. 그냥 내비 따라가자. 종만은 체념하듯 말하며 직진했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가로등이 깜빡이는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종만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었죠. 가족을 잘 돌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허상 같았습니다. 가족도 떠나갔고 혼자 남겨진 현실만이 남았거든요. 에휴, 이런 생각하면 더 우울해져. 종만은 고개를 저으며 라디오 볼륨을 다시 높였습니다. 7080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버스를 몰면서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가족들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그 시절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게 문제였을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그 갈등들이 쌓여서 이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다 잘 키웠는데 종만은 자위하듯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종만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만이 종만에게 남은 일상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들이 마치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는 불빛들처럼 말이죠. 종만이 집으로 향하던 중 앞쪽 택시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손님이 있다니 뜻밖이었죠. 종만은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혼자 있다는 게 이상했죠. 더욱이 이곳은 주택가에서 꽤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종만은 택시를 정류장 앞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얘야, 이 늦은 시간에 뭐하고 있니? 집에 가야지. 소녀는 종만을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저씨, 지금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소년이 갑자기 외치며 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길 말이야? 종만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년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길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종만이 화면을 보니 자신이 가려던 최단 경로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길이었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공사 중이에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종만은 의아했습니다. 공사 중이라면 표지판이나 차단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에도 우회로 안내가 없었습니다. 얘야, 공사한다는 표시가 없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소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알아요. 진짜 위험해요. 제발 다른 길로 가세요. 종만은 소년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초등학생인데 이상하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냥 아이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넌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부모님은 어디 계셔? 소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간절하게 말했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다른 길로 가세요. 종만은 결국 소년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길로 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다른 길로 갈게. 그런데 넌 어디로 가야 해?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만 조심하세요. 소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만은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를 검색해서 다른 경로로 설정했죠.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소년이 작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만은 여전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출발했습니다. 우회로로 접어든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 하늘에서 번쩍하는 푸른 빛이 터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구가 폭발하는 것 같았죠. 뭐지? 종만이 백미러를 보는 순간 쿵 하는 엄청난 진동이 도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차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삐소리가 나더니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서울 외곽 지역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으며 종만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방향은 자신이 원래 가려던 길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만약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종만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뉴스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외곽순환로 3구간으로 지하가스관 폭발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어 통행이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종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그 길로 갔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소년이 정말로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종만은 급히 택시를 돌려 아까 소년을 만났던 정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했고 아이가 집에 무사히 갔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주변을 둘러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종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인근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아이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이가 어떻게 그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했는데 소녀는 확신에 차서 경고했었거든요. 종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종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소년의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켰는데 첫 번째 소식이 바로 그 사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발생한 외곽순환로 가스 폭발 사고는 지하 노후 배관의 균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젯밤 소년의 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누구였을까? 택시에 올라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운전을 해오면서 이런 신기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쯤 종만은 우연히 며칠 전 사고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라디오 볼륨을 높여달라고 해서 들려온 뉴스였죠. 지난 월요일 새벽 외곽 3지구 가스 폭발 사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김철수 씨 일가족 4명이 사망했으며 유일한 생존자는 막내 아들 김준호 군입니다. 종만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더욱이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하니까요. 생존자 김준호 군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의식 혼미 상태로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만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만난 그 소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종만은
어젯밤과 똑같은 시간에 그 정류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소년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만은 매일 밤 그 정류장을 찾아갔지만 소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그날 일이 꿈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종만은 우연히 서울 대병원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택시에 오르자마자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종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혹시 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신가요? 네. 조카가 사고를 당해서. 여성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종만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슨 사고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스 폭발 사고요. 가족들은 다. 우리 준호만 살아남았는데 의식이 없어서. 종만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 가스 폭발 사고. 뉴스에서 들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혹시 김준호 군 말씀이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어 종만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죠.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종만은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종만은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분명히 어젯밤에 만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맞나요? 네, 우리 준호예요. 올해 11살이에요. 종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아이를 자신이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준호가 평소에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직감이 뛰어나다거나. 여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다른 아이들한테 그네에서 내리라고 해서 다들 황당해했는데 정말로 그네줄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종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성을 내려드린 후 종만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신 앞에 나타나서 위험을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생생하게 말이죠. 종만은 그날 밤부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그 소년이 나타났죠. 가로등 아래서 울며 서 있는 모습, 간절하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그 길은 안 돼요. 그 목소리가 밤마다 종만을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종만은 여전히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자꾸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다는 준호가 어떻게 자신 앞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종만은 다시 서울 대병원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만났던 그 여성이었죠. 준호의 이모였습니다.
아, 기사님, 지난번에 태워주신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조카분은 좀 어떠세요? 종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준호의 상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는데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준호가 입원한 이후로 계속 이상한 제보가 들어와요. 준호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만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제보들인가요? 어떤 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준호가 혼자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하철역에서 봤다고 하세요. 그런데 모두 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요? 준호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준호가 나타나서 계단 조심하라고 해서 천천히 내려갔는데 정말로 계단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세요. 종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벌써 8건 정도 돼요. 다들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상해요. 준호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얘기들이요. 종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말해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종마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소년 가스 폭발 경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고까지. 이모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준호였어요? 사진을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능력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울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억지로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우는 바람에 결국 하루 쉬게 했죠.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종마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가족여행 갈 때도 갑자기 그날은 안 된다고 해서 일정을 바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종마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왜 피하지 못했을까요? 이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준호가 그날 아빠한테 다른 길로 가자고 했대요. 하지만 아빠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원래 길로 갔다고 해요. 준호가 계속 울면서 말렸는데 종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가 가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준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구하려는 게 아닐까요? 자기 가족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종만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네, 준호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거든요. 택시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기사님, 혹시 또 준호를 만나시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까 기특해서. 네, 꼭 그럴게요. 종마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준호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이모를 병원에 내려드린 후 종마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종만은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준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준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류장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만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종만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악몽이 아니었거든요. 꿈속에서 준호는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만은 준호가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만은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 착한 아이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노력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만이 외곽 지역에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급한 손님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갑시다. 중년 남성이 급하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어디로 가시나요? 시내로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남성은 계속 손목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죠. 종만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사님, 내비 말고 저쪽 샛길로 가면 안 될까요?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남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공사 중인 지역 근처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길이었죠. 그쪽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저 급해서 그래요.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종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급하신 일이신가요? 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종만은 남성이 말한 샛길로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멈춰주세요. 종만은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춘 후에 보니 그 아이는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종만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뒤에 앉은 손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죠. 기사님, 뭐 하세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요? 종만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준호가 서 있는데 손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종만은 준호의 말을 믿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재촉했죠. 기사님, 왜 이러세요? 빨리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왜요? 이 길이 더 빠른데. 종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경고를 믿어야 할지, 손님의 급한 사정을 들어줘야 할지 말이죠. 그때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거예요. 종만은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 준호의 말을 들어서 큰 사고를 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쪽이 더 안전합니다. 뭐가 안전해요? 당신이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님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제가 40년간 운전을 해봤는데 그 길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결국 종마는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손님은 계속 불평했지만 종마는 신경 쓰지 않았죠. 얼마 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전 외곽 지역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공사로 인해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손님은 그 뉴스를 듣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가려던 바로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거든요. 기사님, 어떻게 알으셨어요? 운전 경험이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종마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준호가 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손님을 병원에 무사히 데려다 준 후 종마는 다시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큰 구멍이 뚫려 있고 공사 차량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종마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준호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그날 밤 종마는 잠들기 전에 혼자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또 한 번 구해줬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종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준호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나는지를 말이죠. 며칠 후 종마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이죠. 그날 밤 종마는 오랜만에 10년 전 그 사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가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종마는 다시 준호의 이모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죠. 이모가 직접 종만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모의 목소리에는 뭔가 심각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종마는 조용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죠.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에 대해서 더 알아본 게 있어서요. 기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기사들과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죠? 준호가 과거에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종마는 놀라서 파일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준호 덕분에 사고를 피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기사님도 이 명단에 있거든요. 이모가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날짜와 함께 종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10년 전에 기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그때 준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종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거든요. 준호가 그때 뭘 했다는 거죠? 준호가 그때 겨우 1살이었는데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대요. 준호 어머니가 일기에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이모는 낡은 일기장을 꺼내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준호가 계속 울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큰 사고가 나서 깜짝 놀랐다. 준호가 울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갔을 텐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종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자신의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도 연쇄 충돌이 일어날 뻔했었거든요. 그럼 준호가 그때도 네, 아마 여러 사람들을 구했을 거예요. 기사님을 포함해서요. 종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직전에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잠깐 속도를 줄였고, 그래서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그날 왜 평소와 다른 길로 갔는지 알아요? 왜요? 10년 전 기사님 사고 때문에 그 길이 막혀서였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한 거죠. 종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간접적으로 준호 가족의 비극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셨다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준호의 경고를 들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종마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좀 더 조심했다면 준호 가족은 평범한 길로 갔을 것이고 그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거든요. 그럼 준호가 저한테 나타나는 이유가 아마 원망해서가 아닐 거예요.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못 견디는 아이였어요. 설령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졌다고 해도 말이에요. 종마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를 만나시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게 준호가 바라는 일일 거예요. 그날 밤 종마는 오랜만에 그 정류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있었죠. 준호야. 종마는 차에서 내려서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마는 무릎을 꿇고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너희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잖아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종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넌 왜 나를 구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건 싫어요. 아저씨도 다치면 안 돼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종만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아저씨도 이제 조심하실 거죠? 그래, 약속할게.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종만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그날부터 종만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종만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순수한 용서가 종만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종만은 강남 지역에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중년 사업가 같아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며 매우 급해하고 있었죠. 기사님, 정말 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인천공항이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마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퇴근 시간이라 교통이 매우 복잡했거든요. 손님, 지금 시간으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지름길로 가주세요. 제발요. 손님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종마는 잠시 고민했죠.
예전 같으면 손님의 요청에 따라 무작정 빠른 길로 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안전한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 비행기 못 타면 중요한 계약이 다 틀어져요. 손님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종마는 흔들리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안전운전이 우선입니다. 아, 정말 다른 택시 탈 걸 그랬나? 종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운전으로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쪽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가 막힌 것이었죠. 아, 이런. 이거 완전히 막혔네요. 손님은 더욱 조급해했습니다. 기사님, 옆 골목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손님이 가리키는 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종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옆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골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 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차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로 몇 대의 차들이 골목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마는 준호의 경고를 믿었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금방 뚫릴 겁니다. 아니, 정말 답답하네. 당신 때문에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종만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앞쪽 교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라디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방금 전 강남구 일대 골목에서 상수도간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진입한 차량들이 물에 잠겨 고립되어 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손님은 그 뉴스를 듣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가려던 바로 그 골목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거든요. 기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운전 경험이죠. 뭔가 이상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종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호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손님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종마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고마워하며 팁까지 주고 갔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종마는 다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아저씨, 이제 진짜로 조심하시는군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약속했잖아. 앞으로도 계속 조심할 거야.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네요. 준호의 말에 종마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이제 스스로 조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잠깐, 그럼 이제 널 못 보는 거야? 괜찮아요. 아저씨는 이제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준호는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로 쉴 시간이에요. 쉬다니? 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 몸으로 돌아가야 해요. 종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되찾으려면 이런 상태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넌 깨어날 수 있는 거야? 아마도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준호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진짜 도움이 뭔지도 알았어요. 종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아저씨. 준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사라져갔습니다. 종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만은 매일 밤 준호가 정말 깨어났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병원에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면 준호의 이모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종만이 직접 확인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종만은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기사님, 병원 정문 앞에서 세워주세요. 어느 분 문병 가시나요? 손자를 보러 가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종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준호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가스 사고를 당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우리 준호만 살아남았지요. 종만은 깜짝 놀라서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바로 준호의 할머니셨습니다. 혹시 김준호 군 할머니세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종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준호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호가 정말 깨어났나요? 네, 사흘 전에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종만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깨어났다니 너무 기뻤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아직 많이 약해요. 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요? 꿈에서 택시 아저씨를 만났다고 해요. 아주 착한 아저씨였다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종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제가 준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호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종만은 할머니와 함께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앉아 있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예전에 만났을 때와는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진짜 준호의 목소리였죠. 준호야,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종만은 준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꿈에서 아저씨가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걸 보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나를 도와준 거지.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의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종만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기사님, 어떻게 여기에? 안녕하세요. 준호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습니다. 이모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모, 이분이 제가 꿈에서 만났던 택시 아저씨세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놀라면서도 감사한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준호가 계속 그 아저씨 얘기만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종만과 준호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꿈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이제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실 거죠? 그럼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럼 저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겠네요.
준호는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종만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준호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네, 아저씨도요. 종만은 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종만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아들아,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몸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가 좀 더 자주 연락할게. 큰아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전화하시고.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진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건강해. 그런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만날까? 정말요? 좋아요. 종만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준호 덕분에 자신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종만은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다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준호였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준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종만은 차를 세우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준호도 종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만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요. 그 순간 종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구원은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종만은 시동을 걸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이제 종만에게는 진짜 평안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